이제부터 저랑 같이 이 피지컬 컴퓨팅과 메이커에 대해서 배워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컴퓨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랑 통신을 하고 화면에 이제 출력을 내는 과정,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리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디지털 세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세계가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모터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등에 불을 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피지컬 컴퓨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예시로 피지컬 컴퓨팅의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센서입니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눈이라든지 코, 입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더 나아가서 피부도 있을 수 있어요. 피부로 뭐 바람을 느낀다든지.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는 굉장히 발달된 센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봅니다. 공을 보면서 동시에 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골대도 보겠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센서가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센서로 데이터를 모았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손흥민 선수의 뇌로 가겠죠. 우리가 이 뇌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지컬 컴퓨팅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 몸의 이제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팔, 다리, 팔을 어떻게 움직이고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뛰고 공을 얼마나 세게 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 축구 선수가 공을 차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센서입니다. 이 센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죠. 그리고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이 두 번째 단계인 어플리케이션으로 갑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정보로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데이터하고 정보의 차이점은 뭘까요? 데이터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 수집하고 이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 값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숫자 값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뭐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하는 것을 이 정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값이고 정보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한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정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액추에이터, 뭐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4단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실생활에는 이미 피지컬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문 열었을 때 비데가 저절로 문이 열리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비데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레이더 센서라든지 뭐 아니면 카메라 센서, 뭐 초음파 센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레이더 같은 센서는 우리가 이제 전방에 있는 차들을 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게 이제 레이더 센서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 바퀴 휠 뭐 이런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요? 자율주행차 그 안에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통해서 출력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앞차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면 뭐 브레이크를 누른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걸면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옆차에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옆에 차가 있다. 그러면 초음파 센서가 감지를 하고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서 이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죠. 경고등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지컬 컴퓨팅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시로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도 센서라든지 뭐 가속도 센서, 기울기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우리 속도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입력과 출력이라는 그 피지컬 컴퓨팅 요소가 이 스마트폰에도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아이폰은 안 됩니다. 저도 아이폰 유저인데 여러분들 갤럭시 이런 안드로이드 폰만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 유저들은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갤럭시 유저분들은 이 핸드폰 그 전화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 그 키패드가 있는데, 그 키패드에 별샵 공 별샵을 눌러주시면은 어떤 화면이 뜰 거예요. 화면이 뜨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센서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센서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핸드폰에 내장이 되어 있는 센서 값들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센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센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피지컬 컴퓨팅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런 수많은 피지컬 컴퓨팅 제품을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 피지컬 컴퓨팅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실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보급화된 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하고 그 다음에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아두이노를 코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같이 함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 메이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 뭐 더 나아가서는 뭐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앱인벤터라는 그 앱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두이노를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이커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아두이노로 저랑 같이 재밌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